안녕하세요. 기쁜 인생 힐링 사주의 뱃쌤입니다. 오늘은 초급과정 제14강 천간합 3편입니다. 지난 13강에서는 천간합의 작용 중에 계요, 갑기합, 을경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14강에서는 천간합의 작용 중에 나머지 부분인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천간합, 천간합의 작용. 4. 병신합 수의 작용. 첫째, 위엄지합입니다. 위는 위엄위, 엄은 엄할 엄입니다. 병화는 햇빛이며 신금은 가을의 서리입니다. 가을의 서리가 햇빛을 만나면 이슬이 되므로 수가 됩니다. 수의 성질은 지해, 신금의 성질은 차갑고 냉정함으로 위엄지합이 됩니다. 사주 구성이 나쁠 때, 즉 사주가 편중되었을 경우에는 성격이 잔인하고 편굴하며 냉정한 면이 있고, 사주에 다른 악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행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혜를 모르고 의리가 없으며 뇌물을 좋아하거나 호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암지합입니다. 명은 밝을 명, 암은 어두울 암입니다. 병화는 태양, 신금은 농가에서 쓰는 낫으로 한낮에 뜨거운 햇살 아래서 쓴 낫을 밤에 창고에 밤새 두면 기온이 떨어져서 낮에 이슬이 맺혀 수가 됩니다. 밝음과 숙살지기의 대비로 명암지합이라고 합니다. 병일생 신합. 병일주가 신금 즉 육신상의 정제와 간합이 되어 관성으로 화함으로 재물을 갖고 명예를 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두뇌 회전이 빠르나 재물 욕심이 많아서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있어 모사를 잘 꾸미고 예의가 없고 독불장군식입니다. 신일생 병합. 신일주가 병화로 육신상의 정관과 간합되어 식상으로 화함으로 남에게 베풀기를 잘하고 예체능의 기질이 있으며 명예욕이 없어서 큰 뜻을 품은 사람이 별로 없고 몸집이 작은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적이고 뜻이 적고 키가 작은 편입니다. 병신합수의 일반적인 특성. 저돌적이고 독불장군식이지만 리더십이 있습니다. 외골수의 성격이 많으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매사 일을 처리하며 용의주도 하지도 못하고 빈틈이 있는 편입니다. 직업으로는 법조인, 중개업, 교육자, 기술자, 운전업, 정비업, 대부업, 도살업, 해결사, 일용직, 청소업 등의 종사자가 많습니다. 5. 정임합목의 작용. 첫 번째는 인수지합입니다. 인은 어질인, 수는 목숨수입니다. 정화의 열기와 임수의 씨앗이 합하게 되면 싹이 트게 되므로 생명체인 목이 됩니다. 목의 성질은 어질고 자비로움이 있으므로 인수지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합이므로 유정지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음란지합입니다. 음은 음란할 난은 어지러울 난입니다. 하늘의 별이고 음화인 정화가 밤에 해당되는 임수 정관과 은밀하게 합하는 것과 같다 하여 음란지합이라고 합니다. 사주에 정임합이 있고 육신이 편중되면 애교가 많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며 남자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거나 음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정이 흐르기 쉽고 색을 좋아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사주상 편관과 12운성의 사지, 절지 등에 있고 도화살 등이 있으면 색정으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는 음란하고 늦게 결혼하거나 나이 많은 사람에게 시집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녀 모두 연애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화가 있는 사람하고 임수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면 정화는 남자의 성이고 임수는 여자의 성입니다. 그래서 임수에 계집여자를 붙이면 임신할 임이 됩니다. 즉 임수가 씨앗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뜨거운 열기가 씨앗을 품고 있는 임수를 만나면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정임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치 따끈따끈한 열기와 임수가 합을 해서 나무를 만드는, 즉 생산을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임합을 가진 사람은 바람둥이가 많습니다. 실제로 교접을 해서 나무를, 싹을 키우는 것입니다. 천간합 중에 유일하게 생명체를 만드는 합이 정임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키울 수 있는 합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정임합이 목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실제로 나무를 만들려고 관계하는 사람인가? 그럼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만들 수 없고 싹을 피우지 않는, 즉 자식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합을 한다면 정임합이 되어서도 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만들 수 없는데 만드는 행위를 좋아하니까 바람둥이인 거죠. 정임합이 있지만 합의되어 목을 만드느냐 만들 수 없느냐가 이런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임합이 되면 정화의 특징과 임수의 특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화가 세면 이 물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반대로 물이 세면 불이 꺼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임합이 합의돼서 목의 성질이 안 되는 겁니다. 즉 합의불화입니다. 그걸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정일생 임합. 정일주가 임수, 즉 육신상의 정관과 간합이 되어 인성으로 화하게 되므로 머리는 좋은 편이나 정신기중 정, 즉 인성이 왕하게 되므로 남에게 의존을 쉽게 하고 고집과 질투가 심하며 두려움이 많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대체로 키가 크며 마른 편입니다. 임일생 정합. 임일주가 정화, 즉 육신상의 정제와 간합이 되어 식상으로 화하므로 자식에게 집착하는 면이 강하고 성질이 급하고 독선적입니다. 화를 잘 내고 신의가 없으며 몸집이 크고 키는 대체로 큰 편입니다. 성격이 편협하고 비굴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임한목의 일반적인 특성은 매사 우유부단한 편이고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잘 들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에 흐르기가 쉽고 색을 좋아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남녀 공이 연애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정이 많아서 일을 처리함에 정실에 치우치는 경향이 짙습니다. 사주에 각종 흉살이 동조할 시에 정식 결혼과는 열이 적인 경우가 많고 결혼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 모두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되면 이혼수가 높은 편입니다. 직업으로는 예체능 계통, 광고업, 중개업, 문필가, 이미용업, 인테리어 관련 업종, 요식업, 융업 등의 종사자가 많습니다. 6. 무게합화의 작용. 첫 번째는 무정지합입니다. 무는 없을 무, 정은 정정입니다. 열기로 가득한 무토 흙이 개수 비를 만나면 화가 됩니다. 화는 예절로 정이 없어도 합을 하므로 무정지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노소지합입니다. 노는 늙을 노, 소는 젊을 소입니다. 무토는 양토로서 태산과 같고 개수는 음수로 우로와 같아서 그 차이가 매우 큰데 마치 젊은이와 늙은이가 합한 것 같다 하여 노소지합이라고 합니다. 태산에 비가 내린 후 무지개가 걸려있는 형상처럼 용모가 아름답고 화사하며 사치를 좋아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미모이나 정이 적고 남자는 대체로 결혼이 늦으며 여자는 미남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 사주에 무게 합이 있으면 미남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색은 뛰어나지만 동정심이 없으며 남자는 정식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무토는 태산의 비교가 되며 한자리에서 수천 년을 지켜온 산악의 노련함이 마치 완숙한 노년의 재력가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개수는 이슬로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 반짝반짝거리는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 이제 청초한 미모의 숙녀를 연상합니다. 노신사는 숙녀에게서 젊음을 나눠받고 싶고 숙녀는 노신사의 노련함과 재력에 안정감을 느끼는 사랑을 하겠죠. 하지만 이는 정임합처럼 새 생명을 가지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어긋난 사랑 같은 거죠. 그래서 예절로 정이 없어도 합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노신사가 더 늙어가고 숙녀는 성숙해져서 세상을 알게 되고 새로운 피난처를 찾게 되면 사랑을 찾아 떠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삼류소설 같은 시나리오가 특히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것이 무게합이 아닐까 합니다. 무일생 개합. 무일주가 개수, 즉 육신상의 정제와 간합되어 인성으로 화하므로 머리는 좋은 편이나 아집이 강하고 무정하며 대체로 혈색이 좋은 편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에는 정이 없습니다. 계일생 무합. 계일주가 무토, 즉 육신상의 정관과 간합되어 재성으로 화하므로 사리분별심이 적고 이재에 집착하며 매사 용두삼이고 남녀 공이
나이 차이가 많은 배우자와 결혼하기 쉽습니다. 무계합화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집이 강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중적인 성격이 많고 은원 관계에서 소리장도, 즉 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있음을 행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가 귀격이면 이지적이고 사리 판단에 있어서 정실에 치우치지 않으며 공명정대하여 남의 신망을 얻습니다. 고생은 함께 할 수 있지만 즐거움은 함께하기 어려운 사주입니다. 직업으로는 흥행사업, 정보개통업, 투기업, 임대업, 역술가, 언론인, 의사, 평론가, 분석가 등의 종사자가 많습니다. 이번 14강에서는 천간합의 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간합의 작용 중에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15강에서는 천간합의 주안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의 내용을 구글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본 영상의 댓글에 구글 블로그의 주소를 기재했고요. 해당 링크를 통해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한자를 손쉽게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도 만들었습니다. 구글 블로그에 링크로 연결했습니다. 출력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기쁜 인생 힐링 사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